요즘 이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서 목 아프다는 분들이 많으세요. 거북목, 일자목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요. 오늘 원장님이 목 디스크, 협착증 근데 이런 거 외에도 다른 걸 또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어요. 저 일반인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병이 있죠. 우리 목이 아프면 대부분 다 목 디스크 협착증으로만 생각하잖아요. 네. 그런데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어요. 후종인대 골화증이요? 네. 진짜 처음 들어보는데요. 네, 그렇죠. 후종인대 골화증은 실제로 우리가 외래를 보다 보면 한 번씩 예. 발견이 돼요. 후종인대란 말은 뭐냐면은 목뼈가 있으면 예. 목뼈 축이 되면 척추철화에서 목뼈가 있고 그 뒤에 신경이 있어요. 근데 그 뼈의 앞쪽에 있는 거를 전종인대라고 하고 뒤쪽에 즉 신경 앞에 있는 그 인대를 후종인대라고 해요. 그래서 그 종인대란 것은 척추의 정렬을 일렬로 잘 있어야 되겠죠. 정렬을 맞춰주고 안정성을 부여하고 운동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그런 인대 조직이에요. 그래서 그 후종인대가 골화, 뼈로 변한다는 거죠. 그것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합니다. 와,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. 좀비 영화도 아니고. 그러니까 인대가 뼈로 변한다는 얘기잖아요. 맞아요. 이게 어떤 증상으로 발견되는 건가요?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증상이 없어요. 대부분은 그냥 뻐근한 정도. 대부분은 이제 신경 증상이 나타나서 아까 그 뼈로 변할 뿐만 아니라 그게 두꺼워지거든요. 두꺼워져서 신경을 압박하는데 그게 척수신경이에요. 그래서 그건 팔다리로 나가는 신경인데 그 신경을 압박해서 손이 저리다든가 묵직하다든가 아니면 힘이 없어진다든가 감각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증상으로 처음에 나타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이런 병이 발견이 되죠. 그래서 더 심하게 되면은 손뿐만 아니고 다리 쪽에까지 증상이 와서 잘 걷기가 힘들고 또 중심이 잘 안 잡히고 흔들거리고 더 심하게 될 경우는 대소변 장애까지 와요. 주변에 이런 환자 생기면 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. 좀 쉬운 병은 아니네요, 이게.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척추 전문하는 분들한테는 뭐 어렵지 않게 치료할 수 있어요. 네.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뭐 심할 경우에는 뭐 마비도 오고 이 얘기하셨는데 진짜 심각한 병이네요. 근데 이 병은 그럼 왜 생기는 거예요? 그렇죠. 이제 병은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. 예. 그런데 이제 역학조사를 해보니 동양, 특히 한국, 중국, 일본에 많거든요. 그래서 인종적인 경향도 있어요. 그리고 이 병을 가진 환자를 조사해보니 부모에서는 26%, 또 형제에서는 29% 정도가 이 병이 동반되고 있다고 발견이 되었죠. 그러면은 유전성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인종적, 가족적 유전성 있는 이런 병으로 알려져 있어요. 그 외에 또 다치는 거, 그 다음에 면역,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거, 강식성 척추염, 미만성 골과다증이라고 하는 DC라고 하는 이런 병과 연관돼서 발견이 되고 있어서 이런 병도 동반된다고 조금 더 알려져 있어요. 그럼 저희 박원우 병원에서는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신가요? 일반적인 이제 부종인대 골화증은 엑스레이에서는 또 보입니다. 근데 심할 때만 보이고 잘 진단이 안 돼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검사는 CT 촬영이죠. CT는 뼈가 잘 보이거든요. 그래서 CT 촬영을 하면은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의 뼈가 자라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 하는 게 아주 정확하게 진단이 됩니다. 그래서 CT의 단점은 신경 손상 여부를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MRI 촬영이 필수이죠. 그래서 대부분은 엑스레이, CT, MRI에서 정확하게 진단이 되고요. 그 외에도 이제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건전도 검사라고 해서 신경 기능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대소변 장애까지 와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방광 기능 검사라든지 이런 거가 추가될 수도 있겠습니다. 여기 병원에 계신 원장님들 그리고 옆에 계신 박원우 원장님 어벤져스 뭐 이런 급인 것 같아요. 진짜 생각만 해도 큰 수술인데 고생 많으세요. 근데 감사합니다. 이렇게 수술하시고 나면 회복은 잘 되는 편인가요? 그렇죠. 이 수술은 예상외로 피가 별로 안 나거든요. 수혈을 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출혈이 적으니까 회복이 이렇게 느린 편이 아니에요. 수술하면 아무래도 이제 목에 근육도 좀 약해져 있고 뼈를 손을 댔기 때문에 좀 불안정한 면이 있죠. 그래서 보조기를 차요. 보조기를 한 6주 정도 차는데 물론 세수할 때 잠시 벗어도 되고
그래서 6주 차고 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보조기를 차면 목을 못 움직이니까 이 근육이 잘 뭉쳐요. 예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물리치료나 도수치료나 또 약물치료 같은 게 필요할 수 있고 근데 그건 일반적인 내용이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증상이 진행이 되는데 참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. 즉 그냥 뭐 좀 저리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분들은 이제 신경이 손상이 오거든요. 신경이 손상이 온 경우는 수술을 해도 100% 회복이 다 안 돼요. 그래서 최대로 회복이 돼도 70% 정도 회복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래서 신경 손상이 오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신경의 일부가 죽었어요. 네. MRI 찍어보니까 신경 일부가 죽어 있는데 수술을 하기 싫어서 끝까지 버티는데 그 죽은 부분이 두 군데가 생겼어요. 그래서 힘이 더 빠지니까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안 돌아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. 저는 그분이 몇 년 전에 오셔서 수술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겁이 나죠. 그래서 겁이 나서 수술을 안 했는데 결국은 수술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다 안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전문가가 사실 수술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는 특히 이 후정인대 골화증은 수술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. 전 버틸 게 따르지 왜 그런 걸 또 버티셨는지 모르겠어요. 겁나니까. 네. 그래도 그나마 좀 희망적인 얘기는 수술을 했을 때 이렇게 출혈이 적다라는 거는 조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. 자,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이야기 있죠. 오늘 저도 처음 들어보는 후종인대 골화증 맞죠? 네. 네. 원장님 덕분에 많이 배웠고요.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그때는 또 어떤 병명이 나올지 궁금합니다. 그때 뵐게요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합니다.